1592년 4월 조선의 평화로운 봄은 끝났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15만 대군이 푸산포를 통해 조선 땅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서막이 오른 순간이었죠. 일본군의 진격 속도는 가히 파죽지세였습니다. 부산진성과 동래성이 차례로 함락되고 한성까지 불과 20일 만에 점령당하는 참담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육지에서의 연전연패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조선의 바다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 일본군은 육상 공격과 동시에 대규모 함대를 동원하여 남해안 일대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전력은 일본에 비해 현저히 열세였습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오래 지속되면서 해상 방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죠. 경상우수사 원균과 전라좌수사 이순신만이 온전한 수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발발 2년 전부터 일본의 침입 징후를 감지하고 전쟁 준비에 매진해왔습니다. 그는 거북선을 건조하고 화포를 개발하며 수군 훈련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왜군의 해상 진격로는 명확했습니다. 남해안을 따라 서진하여 전라도와 충청도 연안을 장악한 후 한강 하구를 통해 한성으로 향하는 것이었죠.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조선은 완전히 포위되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 조선의 운명은 바다에서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5월 초 전라좌수영에 있던 이순신 장군은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육지에서의 패전 소식이 연일 전해지는 상황에서 바다만은 절대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었죠. 장군은 평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불굴의 의지로 출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순신은 휘하 장졸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거북선 1척과 판옥선 23척, 그리고 협선과 사우선을 포함해 총 50여 척의 함대였습니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장군은 조선 수군만의 우위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견고한 판옥선의 방어력, 거북선의 돌격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수한 화포 기술이 바로 그것이었죠. 장군은 장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나라에 충성을 다할 때이다. 비록 적은 적고 우리는 많지만 의로운 군사 한 명이 불의한 적 10명을 당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의 음성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장졸들의 눈빛에는 필승의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이순신은 세심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형을 이용한 기습전을 구상했죠. 그는 일본군이 경상남도 연안을 따라 서진할 것을 예상하고 그들의 진로상에 위치한 옥포만을 결전지로 선택했습니다. 좁은 만의 지형을 활용하면 일본군의 수적 우세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출전 전날 밤 장군은 홀로 지도를 펼쳐놓고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의 굳은 의지가 더욱 빛났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곧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승리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1592년 5월 7일 새벽 전라좌수영에서 역사적인 출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옥포를 향해 닻을 올린 것입니다. 장군의 좌선을 선두로 거북선과 판옥선들이 일렬로 늘어서 위풍당당하게 바다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함대의 편성은 치밀했습니다. 전방에는 돌격력이 뛰어난 거북선을 배치하고 그 뒤로 화력이 강한 판옥선들이 진을 이뤘습니다. 좌우 측면에는 기동성이 뛰어난 협선들이 호위하며 후방에는 보급선들이 따랐죠. 총 50여 척의 함선이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전진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함선들은 일본군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판옥선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어 방어력이 뛰어났고 선체 양쪽에 설치된 노는 빠른 기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거북선은 세계 해전사상 최초의 철갑선으로 그 이용만으로도 적에게 큰 위압감을 주었죠. 화포 또한 조선 수군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등 다양한 크기의 화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사정거리와 명중률은 일본군의 조총을 압도했습니다. 장거리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은 해전에서 결정적인 우위였죠. 출항 후 반나절을 항해한 조선 수군은 거제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찰을 통해 일본군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다수의 일본 함선들이 옥포 일대에 정박해 있다는 것이었죠. 장군은 즉시 최종 작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외적들에게 조선 수군의 위력을 보여줄 때다. 우리의 화포와 전술로 그들의 오만한 코를 꺾어 놓겠다. 장군의 말에 모든 장졸들이 일치단결하여 응답했습니다. 드디어 조선 해군력의 진가를 보여줄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5월 7일 오후 옥포 앞바다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함대가 만내로 진입하자 정박 중이던 일본 함선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선 50여 척이 옥포만 일대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수송선과 소형 전투선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 수군의 접근을 뒤늦게 감지했습니다. 평소 조선 수군을 우습게 여겼던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특히 물 위에 떠있는 거북선의 모습을 본 일본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기괴한 형태의 전함이었으니까요. 이순신 장군은 즉시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함대 하깃진 대형으로 전개하여 적을 포위하라. 조선 함대는 마치 하기 날개를 펼친 듯한 대형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이순신이 개발한 독특한 전술로 적을 중앙에 고립시킨 후 사방에서 집중 포격을 가하는 방법이었죠. 거북선이 선봉에 서서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부분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천자총통의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첫 포격에 일본 함선 한 척이 큰 구멍을 뚫리며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들은 이런 강력한 화력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뒤이어 판옥선들의 일제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자총통과 현자총통에서 발사된 포탄들이 일본 함선들을 향해 빗발쳤습니다. 정확한 사격술로 단번에 명중시키는 조선 포수들의 실력에 일본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일본군도 반격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무기인 조총은 사정거리가 짧아 조선 함대에 접근하기도 전에 격침당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판옥선은 견고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어 일본군의 공격에도 끄떡없었죠. 첫 교전에서부터 승부는 명확해졌습니다. 전투가 본격화되면서 조선 수군의 압도적인 화력 우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조선의 화포는 사정거리가 500m에 달해 일본군의 조총보다 훨씬 멀리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해전에서 결정적인 장점이었죠. 천자총통은 대형 포탄을 발사해 적 함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한 발로 일본 함선의 선체를 관통하거나 돛대를 부러뜨리는 위력을 보였죠. 지자총통은 중간 크기의 포탄으로 정확한 사격을 담당했고 현자총통은 연사가 가능해 집중 포격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판단도 빛났습니다. 그는 일본 함대를 여러 그룹으로 분산시켜 각계격파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하깃진 대형으로 적을 포위한 후 가장 위험한 적부터 우선 제거해 나가는 방식이었죠. 이로 인해 일본군은 조직적인 반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북선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적진 한복판으로 돌진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강력한 화포로 적 함선을 차례로 격침시켰습니다. 철판으로 덮인 등판 덕분에 일본군의 공격에도 끄떡없었죠. 일본군들은 이 괴물 같은 전함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조선 포수들의 숙련된 사격술도 승리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평소 이순신 장군의 혹독한 훈련을 받은 그들은 포탄을 아끼지 않고 정확한 사격을 구사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계산한 정밀 사격으로 명중률을 높였죠. 반면 일본군의 전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당황한 그들은
제대로 된 반격 대응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각자 도생으로 도망치려 하다 보니 더욱 혼란만 가중되었죠. 조선 수군의 치밀한 전술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화포의 우위와 뛰어난 전술이 결합되어 조선 수군의 압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전투 시작 2시간 만에 승부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맹렬한 공격에 일본 함대는 속절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격침된 일본 함선은 이미 10여 척에 달했고 나머지 함선들도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함선이 일제히 전진하며 집중 포격을 가했습니다. 옥포만 일대는 포연으로 뒤덮이고 함선과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일본군의 저항은 이미 한계에 달했죠. 일본군 지휘관들은 전세가 불리함을 깨닫고 후퇴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은 함선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조선 수군은 도주하는 적선들을 끝까지 추격하며 섬멸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일본군은 함선 26척을 잃고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반면 조선 수군은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고 사상자도 극히 적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죠. 옥포만의 바다는 일본 함선의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불타는 배들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하늘을 가렸고 바다는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조선 수군 장졸들은 감격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승전보를 작성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신이 거느린 수군이 적선 26척을 쳐 부수고 적장 여러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군사는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표현 속에도 자부심이 묻어났죠. 이날의 승리는 임진왜란 발발 이후 조선군이 거둔 첫 번째 대승이었습니다. 연전연패로 의기소침해 있던 조선군과 백성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죠. 바다에서만큼은 절대 지지 않는다는 조선 수군의 위용을 온 천하에 떨쳐낸 순간이었습니다. 옥포해전의 대승 소식은 번개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성이 함락되고 왕이 의주로 파천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들려온 유일한 승전보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비로소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승전 후 장졸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룬 승리는 하늘이 우리 조선을 돕는다는 증거이다. 비록 육지에서는 고전하고 있지만 바다만큼은 우리가 지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장군의 말에 모든 장졸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전투에 참가한 수군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실제로 일본군을 압도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감이 폭발했죠. 우리가 세계 최강의 수군이다라는 자부심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거북선의 위력을 직접 목격한 장졸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일본군의 총탄을 튕겨내며 적진을 누비는 거북선의 모습은 그야말로 신화 같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다의 용이 있다며 서로를 격려했죠. 이순신은 이 승리를 발판 삼아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옥포해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하포, 적진포 등에서 연이은 승전을 통해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해야 했죠. 그래야만 조선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장군은 포상과 함께 더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 정진해야 한다. 적들도 오늘의 패배를 교훈 삼아 더 강하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함선을 정비하는 동안에도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승리의 경험은 최고의 교본이었죠. 실전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들이 조선 수군의 전투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조선 수군은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최강의 해군력으로 거듭났습니다. 옥포해전은 단순한 한 번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임진왜란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일본군의 해상 진출을 막아낸 이 승리로 인해 조선은 서해와 남해의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이 해전은 조선 수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철갑함, 뛰어난 화포 기술, 그리고 이순신이라는 걸출한 제독의 존재가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16세기 말 조선의 조선술과 화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거북선은 19세기 서구의 철갑함보다 270년이나 앞선 혁신이었죠. 이는 우리 선조들의 과학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술적으로도 이순신의 하객진과 각종 진법들은 후대 해전술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지형을 활용한 기습전, 화력의 집중 운용, 적의 분산과 각계격파 등은 현대 해군에서도 응용되는 전술들입니다. 이 승리는 조선 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정신력, 그리고 뛰어난 지혜와 기술로 강적을 물리친 저력을 보여주었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조선강국이 된 것도 이때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지켜낸 선조들의 DNA가 현대에도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세계 1위를 달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옥포해전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순간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는 정신력,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전통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우리만의 포인트입니다.